이게 참 앞으로의 상황이 기대되는 게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문 중에 하나가 그 모든 통화를 녹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핸드폰 가져갔다는 거죠 지금. 네, 모든 통화를 녹음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이번 공천 개입 과정도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조금씩 흘려가면서 자기의 정치적 그 입지를 다져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털렸을 때 그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지우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아, 미처 네. 털리면 이제 할 거 없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통째로 가져갔을 때 그 안에서 특검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뉴스토마토에서 처음 터뜨렸잖아요. 네. 그 명태균, 김영선 뭐 게이트를 터뜨렸는데 그걸로 이제 나라가 계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장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지. 아 편집국장한테 우리 의원님이.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나는 김 국장이 언젠가는 큰 일을 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전날 회도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어떤 먹으셨어요? 거기서도 얻어먹었어. 큰 일이 여기서만이 있었네. 아니에요. 뭐 칭찬 수재 혐의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기 한숨을 푹 쉬는 거야. 근데 형님 사실은 스트레스 쌓여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왜? 이준석이 왜? 그랬는데 그 박형광 기자라고 있었어. 아 그렇죠. 네. 거기 있어. 보도한 게 박형광 기자였죠. 그 녹취록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후속 기사를 이준석이 주기로 했었거든. 안 주고 빠져나가는데 사람 완전히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짜낸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이래가지고 난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어. 그게 작년 이맘때라고. 그게 작년 8월인가. 그러니까 그 말을 종합해 보면은 이준석은 기본은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 상황들을 너무 촘촘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언론도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일부의 기사가 뉴스토마토 기사로 방출이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아니 그래서 네. 명태균 창원 산단계 그쪽으로 기사 쓰라고 펌프질한 게 이준석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그 이준석이 그거 네. 그 야마를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있고 그거 해서 이제 기사를 갖다가 내게 하고 본인이 이제 그 뒤로 나가야 그게 사실은 되는데. 그것도 명태균이 전임 공무원 일 같은데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네. 아 그랬어요. 네. 그거 해가지고 뉴스토마토가 그때부터 절연이 시작됐죠. 이준석과 이준석과 신뢰가 안 간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완전히 끊어지더라고 사태가. 아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당 대표 선거가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찬반 투표기는 했는데 찬성률이 98.2. 98.2. 이게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보다 높은 거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92.35로 지난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하신 건데 이거는 98.2%. 또 공교롭게 네. 뒤에 이 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고 공산당 선거. 우리 주성님 취임하셨어. 주성님. 별명이 이주석이 됐어. 이주석. 아니 근데 개혁신당에서 말 그대로 이주석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분이 이제 강력한 영향력인데 네. 정말로 이제 사법의 칼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개혁신당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휘청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근데 그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상황은 약 3개월 전에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발언으로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약 네. 3개월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대통령 경선에서 한 89%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1등을 차지했는데 그때 개혁신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대변인 뭔지 알겠다. 논평이 예.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득표율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으로서 이재명 일당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다라는 논평이 나왔어요. 야 정확하게 돌려주면 되네. 네. 98.2%. 그대로. 네. 그대로 반사, 반사. 주어만 이렇게 화이트로 지우고 이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발언들은 특히 이제 뭐 채널 A 나와가지고 뭐 오늘 이제 압수수색 들어온 것은 특검이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하자 이재명 대표가 아니 증거도 없고 뭐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감옥 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얘기가 그대로 돌려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한 그런 네. 효과를 본인이 그냥 그렇게 스스로 받는 거죠. 근데 저는 그 98%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대선을 경과하면서 개혁신당의 어떤 체질과 그 구성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제 젓가락 발언 있고 뭐 하고 하면서 탈당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기 뭐냐 거죽도 벗겨지고 살도 빠지고 뼈다구만 남았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순도는 높아져요. 아닌 게 아니라 뼈다구만 거고 그렇죠. 네. 살 빠졌다고 하니까 순간 부러워. 하여간 그렇다고 뭐 뼈다구만 남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뼈다귀 해장국 먹을 겁니까? 어제 먹었는데요. 뼈다귀 해장국. 웬만한 음식은 이 두 분은 처음 내주셨어요. 그런 웬만한 음식은. 네. 아니, 아무튼간에 너무 이제 웃다 떠들다 했는데 그 이준석도 이준석인데 저는 더 이해 안 되는 발언을 하는 분은 우리 김건희 씨. 네. 야 진짜로 이제 목걸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서 나왔냐고 했더니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해가 나왔다는데 네. 아니 도대체 이 집안이 전 도통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장관님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 네. 아니, 야 이게 그 집안 전체가 어떻게 범죄 카르텔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사돈까지도 여기 얽혀져 있다라는 걸 보니까 아니 장모님 집에서 나왔다는 게 나는 정말 예, 놀랍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제 가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 가짜라고. 이게 진품 가품을 판정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어쩌려고 저렇게 만약에 가품이라고 주장해서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품이면 이렇게 숨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값어치도 없을 텐데 가품이면은 이게 가품이었다. 이거 차고 갔다 왔다 이래버린 것만 아니에요. 네. 다시 근데 당시에 아, 당신은 지인한테 빌렸다 그랬죠. 그러면 지인한테 네. 가품을 빌렸다는 겁니까? 김건희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드리면은 때는 바야흐로 2022년 6월에 그 스페인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자 갔던 거였고 동포 간담회에 김건희가 착용한 장신구가 논란이 된 거죠. 왜냐면은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 대상에 누락돼 있었던 제품들을 차고 나온 거죠. 일단은 목걸이는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브랜드, 고가의 브랜드 6천만 원대 상당의 그런 목걸이였다는 것이고 그다음 티파니 앤 코의 브로치 이건 또 2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까르띠에 팔찌 1,000만 원대 이 세 개의 장신구를 찬 게 논란이 되니까 당시에 이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 한 점은 이거 더 웃겨.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는데 소상공인 뭐야? 그럼 명품을 소상공인이 뭐 하는 모양이죠? 네. 어디서 파는 거죠 도대체? 당근에서. 이런 명품을? 당근에서 팔아요? 그런데 네. 진짜 더럽게 비싸네. 엄청 비싸죠. 뭐 합치면 거의 8,000원 억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그러네.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신고 안 한 부분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고발로 사법적인 리스크에 처할 위기가 되니까 김건희 측의 설명은 중앙지검에 제출한 여러 가지 의견서에는 모조품을 구입해가지고 공직자윤리법상의 500만 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갔다는데 아까 장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가를 대변하는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이 그런 공개적인 행사에서 가짜를 다 차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우리 국민들을 맞았다? 이게 만약에 오히려 후자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저는 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보통 그동안의 영부인들의 해외 순방 현장 행사를 보면 대체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옷을 입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뭐 장신구를 하거나 좀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는 좀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영부인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명품의 가짜를 차고 나와서 했다는 해명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듯이 이제 거짓말을 계속해서 네. 반복하는데 그 윤석열도 대표적으로 뭐 나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해놓고 불과 이제 1분 뒤에 뭐 인원 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해명을 하니까 요것도 사실 이 문제도 해명이 한 3번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 뭐 빌렸다고 했다거나 그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거나 또 이번에는 또 모조품이다. 이렇게 계속 그때 상황에 맞춰서 네. 그냥 바뀌는 거라 이건 뭐 믿을 아니 만할 수 이게 없죠. 대통령 기록물이 돼야 된다고 봐요.
기록물이 돼야 된다. 네, 압수물이 기록물이 돼야 된다. 압수해서 이제 네. 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스캔들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 돼야 돼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의 영부인 김건희의 모조 목걸이 이렇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는 어지러지하다 진짜. 그래서 그 저기 뭐냐 그 어디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전을 열어야 된다. 방클라프 모조전. 그렇지. 그렇게 해야 한국의 마리 앙뚜와네트 전 이렇게 해야 관광객이 모이고 그걸 영구적으로 국가 기록물로 나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그 경기도 양평의 공공지구 개발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김건희 씨 일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의혹을 김건희 특검이 갔다가 수사를 압수수색으로 갔다가 이런 그 장신구를 보고 보석류를 보고 새로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너무나 웃긴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니 글쎄 보니까, 네. 그게 왜 거기서 나와? 나는 진짜 뭐가 이게 저 뭐랄까 그 양평에 어디에 숨겨놨다는 소문은 우리가 듣고 있었잖아. 그 봉지욱 기자가 한 얘기 아니야. 아 그렇게 했나요 얘기를? 아유 예. 올해 초부터 했죠.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좀 특이하잖아요. 정보가 아니, 그런데 없지 않고서야 그렇죠. 사실 분명히 그 그 집을 갈 수는 없지. 그때 봉 기자도 양평에 어디라 그랬어. 아, 양평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고 물가에 있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특검이 저는 어떻게 찾아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마 봉지욱 기자가 제보를 해주지 않았거나 물가를 수색하다가 아니면 원래 알려져 있거나. 근데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남양주시라고는 하는데 여하간 뭐 가까운 거죠 양평하고. 그래서 예. 내가 이 방송 나와가지고 양평에 컨테이너 다 뒤져야 된다. 맞아. 네. 이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다니까. 남양주라니까요. 남양주? 그건 조금 다르지. 네. 많이 다르죠. 예. 엉뚱한데 뒤질 뻔했네. 안 했으니 다행이다. 괜히 안 경찰력 했으니 다행이다. 낭비할 뻔했네. 아니 그리고 특검이 정보력은 확실히 남다르다. 그죠. 남다르네. 아니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샤넬 신발 두고도 실제로 이제 백하고 이런 거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데렐라 쉽게 얘기 수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김건희 발 사이즈가 뭐냐 했는데 또 집을 들이닥쳤더니 그 신발들의 사이즈는 또 260mm라는데 되게 크네. 실제로 이제 그 알려진 걸로는 구매해 간 건 250이라는 거 250을 아닙니까? 바꿔갔다라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여성분들이 좀 계십니다만은 260은 거의 없죠. 정말 큰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큰 거. 예. 남자 발로 남자 커요. 300이에요. 네. 남자 300. 거의. 근데 김건희 씨가 뭐 키가 크니까 뭐 네. 발도 뭐 이렇게 지탱하려면 발도 걷는 모양인데. 근데 어쨌든 뭐 신발 사이즈는 뭐 지금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이렇게 250mm를 그죠? 바꿨는지 뭐 아니 그렇죠. 집에 있는 건 260인지 네.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저도 신발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 신발 사이즈가 270이에요. 아 그래요? 발이 작으시네요. 270이 작은 거예요? 그렇진 않죠. 나 보통 평균적이네, 제일 평균적이죠. 평균적이네. 근데 정말 사고 싶은 운동화인데 사이즈가 없어. 270이 제일 네. 스탠다드하다 보니까 아. 제일 많이 팔리는 사이즈가 270이에요. 너무 그 운동화가 갖고 싶어. 그럼 265나 260도 삽니다. 아 그래요? 그냥 갖고 입고 싶어서. 아 그 보유 욕망으로. 네. 그리고 언젠가 살 빠지면 왠지 발도 작아질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발 이제 사이즈를 잰다는 길이를 잰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로 재면 270 정도가 원래 맞는 건데 어. 좀 이렇게 발이 옆으로 볼이 넓어가지고 280을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이 뚱뚱하다는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이 뚱뚱해가지고 270인데 그러니까 280을 발도 뚱뚱하다. 발도 뚱뚱하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말라가지고 볼이 넓을 리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식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떤 결말이 그러니까 내리는지. 내가 얘기했잖아. 뼈다구 정권이다. 그거 말랐지만 뼈다구는 살아있다. 네. 네. 아 근데 저는 좀 피로감이 있는 게 예전에 그 최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가방도 그 가방의 행적을 찾아서 뭐 대통령 기록물로 돼 있다 아니다 어디다가 숨겨놨을 것이다 폐기 처분했을 것이다 그걸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 물건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맞아. 본질이 자꾸 좀 잊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과정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자꾸 신발 네. 따라다니고 목걸이 따라다니고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따라다닐 그렇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맞아요. 좀 있습니다. 중요한 본질을 건 자꾸 잊게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통일교가 뇌물 같은 걸 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쪽에서 이제 캄보디아 ODA를 통해서 뭐 통일 계획에 뭔가 다른 거를 또 해석이 모색을 아니냐는 했다는 거고.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커넥션을 네. 찾는 게 중요하지.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250, 260을 따라다니는 건 크게 의미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최 목사한테 받았던 가방에 이 지금 어디 있을까 얘기 나오는 동안 그 가방이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순간 또 지워져 있었단 말이죠. 잊혀져 자꾸 그렇죠. 본질은. 그러니까 이 본질을 갖고 싸우다가 어떤 한 부분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 그게 사소하지만 충돌의 지점이기 때문에 핫해지는 거야. 계속 거짓말을 하고 네. 말을 그렇죠. 바꾸고 뭐 네. 하고 대통령 경로설도 그래요. 대통령이 화를 냈다.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해요. 왜 화냈는지가 냈느냐. 중요하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경로한 것이 어떻게 외압으로 돌변했느냐는데 모든 그 논란이 화를 냈다 안 냈다에 모아져 버린 거죠. 여기서 말이 충돌하는 지점이 그러니까 되니까. 그 혹자들은 네. 대통령이 화낼 수도 있지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안 네. 되거든요. 왜 화내는지가 계속 그렇죠. 부각이 돼야 되는데. 화를 내고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이게 어떤 그 왜곡된 하나의 어떤 논점을 만들어 가지고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책임이 그런 어떤 엉뚱한 논점으로 외주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처벌이 돼도 가벼워지는 거죠. 많이 희석되니까. 아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전일이나 코난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실제 관계를 물건에 대해서도 수수께끼를 모두 풀렸어. 왜냐면은 이분들이 자꾸 거짓말해서 그런 거야. 맞아요. 잃어버렸대잖아. 선물로 받은 거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짜였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정말로 김전일이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네.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요. 네.